네, 안녕하세요. 중학교 2학년 태양계 단원 교과서 분석 첫 번째 단원부터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단원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내용, 그리고 두 번째 차시인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먼저 성취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성취 기준이 이 두 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같이 써져 있는데요.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하나로 써져 있고, 성취 수준은 이제 하 수준부터 보시면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할 때 비례식 관계가 이용됨을 말할 수 있다. 중수준은 제시된 방법에 따라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. 상수준은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 수준에서는 비례식이 이용된다는 것까지만 아는 것이고, 중수준은 지구와 달의 크기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, 상수준은 크기도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도 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탐구 활동은 이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, 이게 이제 탐구 활동으로 들어 있는데, 별표를 쳐둔 이유는 그 교육 과정에 필수 탐구로 들어가 있어서 별표를 쳐두었습니다. 근데 이제 같이 써져 있지만 이 역시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과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을 각각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. 학습 요소로는 이제 지구와 달의 크기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에 써져 있고요. 성취 기준 해설이 이제 써 있었는데,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구한 지구의 크기와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한 지구의 크기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논의한다. 이렇게 써 있는데요.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럼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. 먼저 거리를 측정할 때 오차가 있었기 때문이다인데요.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그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두 지점이었었어요. 시에네라고 하는 지점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두 지점이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그 시에네에서부터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걸어서 측정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오차가 당연히 있었겠죠. 그래서 그런 오차 때문에 그 지구의 크기가 현대 방법으로 구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, 두 번째 이유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으로 이제 가정을 했어요.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은.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이 방법의 도입의 동기유발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. 동기유발 자료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공을 이제 제시를 해줘요. 그래서 뭐 농구공, 뭐 축구공, 뭐 작은 것으로는 뭐 탁구공, 뭐 야구공 이런 것들. 그럼 공 크기를 공 둘레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?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학생들은 주로 이제 뭐 줄자로 잽니다 이렇게 하겠죠. 근데 이제 줄자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얘기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 지금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 이걸로 농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값이 나오는데 그 이제 원리를 익혀보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날 때 수업 중간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논리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피자 조각으로 이제 비례 논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. 피자 전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8등분 된 피자 조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자 조각 한 조각에 이 사이 각이 얼마겠니? 그리고 여기 있는 호의 길이는 얼마겠니?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죠. 그래서 피자 전체의 각도가 360도가 될 테니까 그러면 호의 길이를 다 연결을 해버리면 피자 둘레가 얼마가 나오겠니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 논리를 확인하는, 이제 그 메인 동기 유발은 아니더라도 비례 논리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추가적인 동기 유발 자료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이 수업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선생님이 익혀두시고 이제 이제 수업 실행을 할 때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두 지점이 있었다. 그리고 걸어서 이제 두 지점의 거리를 구했고
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구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? 각도를 구하는 것은 이제 한 지점에서는 햇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, 그리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. 왜냐면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라면 이 선의 사이각인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서 같죠.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이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거죠. 이것의 길이와 이제 이것의 길이를 하면 이제 이 사이각을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사이각이 얼마다 하면 이 두 지점 사이에 이 사이각이 되는 것이고, 이 각도만큼의 여기 길이, 이것을 가지고 전체 지구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비례식으로 써보면 두 지점에서의 거리 대 위도 차, 여기 이 사이 각도입니다. 그 위도 차는 전체 지구의 둘레 대 360도다.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두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례식 세우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이제 두 지점 사이에 이제 거리와 중심각을 그 에라토스테네스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비례식을 적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. 이제 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때 그 실제와 차이 나는 까닭 아까 이제 했었고요. 그리고 가정은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가정이 있어요. 이 가정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.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. 이게 가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살펴봤고, 다음으로는 이제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은요. 이제 그 동기유발 자료로 어떤 것을 했냐면, 똑같은 크기의 공인데 이 공을 가까이서 이제 들고 봤을 때랑 이제 다른 친구가 이 공을 들고 점점 멀어지면서 이 공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냐, 어떤 크기로 보이느냐, 이게 어떻게 변하냐,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. 그래서 같은 크기의 공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크지만 멀리로 친구가 이제 이동해가지고 멀리 있는 공을 봤을 때 같은 공이었지만 멀리 있으면 더 작게 보인다. 이런 것으로 동기유발 자료를 생각했습니다. 간단하죠. 간단한데 이제 달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. 첫 번째 방법은요. 사람이 눈으로 한 손으로 동전을 들고 있습니다. 동전을 들고 있고 이 동전을 이제 좀 더 눈에 가깝게 둬서 볼 때, 혹은 좀 더 손을 뻗어가지고 멀리서 이제 동전을 볼 때, 이렇게 눈과 동전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달의 크기가 싹 가려질 때, 달의 크기가 이 동전에 의해서 이제 부족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완전히 똑같이 가려질 때 거리를 구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이때의 방법은 달까지 거리를 알고 있어야 이 비례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전의 지름 얼마 d 스몰 d,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부터 동전까지 거리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스몰 b라고 하고, 이때 라지 d는 달의 달의 지름이 된다. 이런 식으로 비례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직접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. 이제 어떤 거냐면, 자, 지구에서 달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. 달을 쳐다보는데 이 이제 사이각이 있습니다. 이 사이각. 이제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는 그 사이 각도를 알고 있고, 이때 달의 이제 직경, 그러니까 사이각 대 달의 직경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. 여기서는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알고 있어야 이 2파이 r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구의 달까지 거리를 이제 넣으면 달의 크기를, 이 비례식에 의해서 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,
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과 이제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둘 중에서는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그 성취 기준 해설에도 있고 해서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. 네, 이상 영상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다음 단원인 지구의 자전 일주운동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연주운동 이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.